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처음 캠핑을 갔을 때를 상상해보세요. 부모님과 함께 갔을 수도 있고 학교 친구들과 함께 현장 학습을 갔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루가 끝나갈 무렵에 기분이 어땠는지 상상해보거나 기억해보세요. 해는 지고 있지만 아직 바깥에는 빛이 남아 있습니다. 잠시 쉬려고 누워있다고 가정해볼게요. 고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었나요? 저와 비슷하다면 아마도 눈앞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이 압도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별다른 장비 없이도 대부분 볼 수 있는 이 별들은 은하수의 일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놀라운 은하계는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은하수는 꽤 멋진 곳입니다. 은하수는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우주의 신생아실과 같은 곳이에요. 가장 매혹적인 장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도 하죠. 적어도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는요. 카리나 성운의 한 지역인 미스틱 마운틴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곳은 항상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스 기둥이 붕괴하면서 서커스 고개사처럼 미친 듯이 반대 방향의 제트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마치 별이 탄생하는 시그니처 동작과도 같죠? 그리고 이 멋진 그림을 보면 원소들이 화려한 쇼를 펼치는 걸 볼 수 있어요. 파란색은 산소, 녹색은 수소와 질소, 빨간색은 지글지글 끓는 유황을 나타냅니다. 은하수 여행의 다른 목적지를 살펴볼 준비가 되셨나요? 독수리 성운으로도 알려진 M16의 중앙에 있는 성간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이 거대하고 뒤틀린 구름을 살펴보세요. 멋진 창조의 기둥에 도착했어요. 새로 태어난 별들이 숨어서 쉬고 있는 이곳은 우뚝 솟은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허블 망원경이 이 장엄한 광경을 포착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가장 놀랍도록 세밀한 이미지가 분명해요. 기둥은 바깥쪽에 매달려 있는 수많은 젊은 별들로부터 엄청나게 뜨거운 자외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 초신성들은 실제로 돌풍에 의해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탑을 서서히 닳아 없어지게 만들고 있어요. 엄청난 숫자에 놀랄 준비하세요. 이 창조의 기둥은 약 4에서 5광년에 걸쳐 뻗어 있습니다. 네, 거대하게 들리지만 거시적인 시점에서 가로 세로 70광년, 55광년에 걸쳐 있는 더 큰 독수리 성운의 귀엽고 작은 동생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성운은 1745년 스위스의 한 천문학자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지구에서 약 7,000광년 떨어진 뱀자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생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은하의 별 형성 활동은 다른 은하와 비교할 때 매우 드물다는 점이에요. 천문학자들은 별이 탄생하는 속도가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구에서의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별의 수명 주기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은하계 내의 별을 관찰함으로써 얻습니다. 별은 성운이라고 불리는 차가운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형성돼요. 이 영역은 대부분의 은하계에서 매우 흔해요. 이 성운은 온도가 낮아 수소가스가 서로 달라붙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덩어리가 더 많은 가스를 모으면 움직임을 일으키고 그 자체로 에너지를 생성하죠. 더 많은 가스가 이미 형성된 덩어리와 충돌하면 그 에너지는 모두 열로 변환돼요. 이 과정은 온도가 상당히 높아질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 별의 탄생을 촉발합니다. 별의 일생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주계열이라고도 해요. 화학 수업은 생략하겠지만 이 기간 동안 별은 열과 복사를 모두 방출합니다. 별 주변에 압력이 있는 것은 복사 때문이며 이는 특정 은하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빛의 원인이기도 해요. 이제 별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별이 클수록 연료를 더 빨리 소모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별은 가장 밝게 빛나며 고에너지 자외선을 방출해요. 반면에 질량이 낮은 밝은 별은 큰 별만큼 빛나지는 않지만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아래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은하에는 다양한 크기의 별이 있습니다. 어떤 별은 태양의 0.1% 크기인 반면 어떤 별은 태양의 10배나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어요. 연료를 다 소진하면 별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퇴색한 별로 변합니다. 태양과 같은 크기 또는 그보다 작은 별은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방사선을 생성하지 못해요. 중력이 작용하여 별의 물질이 백색외성이 돼요. 더 큰 별의 경우 타임라인이 약간 바뀌어요. 그들도 붕괴하지만 연소할 물질이 더 많아서 더 뜨거워집니다.
이 붕괴는 더 강한 중심을 만들어요. 별의 내부가 모두 소진되면 바깥층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별은 거의 빛의 속도로 중심부에서 튕겨져 나가요. 초신성이라고 불리는 인상적이고 폭발적인 사건입니다. 날아간 물질은 미래 별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블랙홀을 남겨요. 이제 별의 일생에 대해 조금 알아봤으니 각 세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은 별이 형성되던 전성기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계속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우주는 별 형성의 전성기였던 약 100억 년 전에 비해 거의 9분의 1의 별만 생산하고 있어요. 한 연구에서 별 형성의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2명의 과학자가 팀을 이루어 은하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 연구를 작성했습니다. 연구진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은하를 분류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은하의 밝기가 우주의 일생 동안 어떻게 변했는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은하의 빛은 대부분 별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연구원들은 그 밝기를 사용하여 몇 개의 별이 형성되고 있는지 멋진 수학을 사용하여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연구 결과는 우주가 젊었을 때 별 형성이 매우 미약했다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나 은하에 가스가 모이기 시작하면서 짜잔! 별 형성은 약 100억 년에서 110억 년 전에 정점을 찍을 때까지 급증했습니다. 그 후 별 형성은 급감했습니다. 오늘날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는 그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즉 오늘날 우리가 보는 별의 약 50%는 빅뱅 이후 처음 50억 년 동안 탄생했어요. 지난 60억 년 동안 형성된 별은 4분의 1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주 변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별이 태어날 때 필요한 차가운 가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은하가 형성될 때 가스는 내부에 집중되어 별이 화려하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별들이 잠이 들면서 가스는 빠르게 소모됩니다. 초신성이 나타나면 미래의 별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스를 날려버려요. 또한 그 가스의 화학적 특성도 바뀌어요. 이 중요한 정보는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별 생성 감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가스가 왜 쓸모없게 되는지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해요. 은하계는 처음부터 매우 복잡합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는 모든 종류의 힘이 관여해요. 예를 들어 초신성이 폭발하면 충격파로 인해 가스가 난기류를 일으키고 뭉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초신성이 너무 거칠면 같은 가스를 은하 밖으로 바로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가스가 남아있지 않으면 새로운 별이 형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어떨까요? 일부 과학자들은 새로운 별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합니다. 우주는 블랙홀과 사라져가는 별들로만 가득 차게 될지도 몰라요. 별이 힘을 잃으면 태양계는 열악한 환경이 될 것이고 탐욕스러운 블랙홀은 남은 물질을 모두 먹어치울지도 모릅니다. 우울해 보이기는 하지만 놀라운 개념이라는 점은 인정해야 해요. 다행히도 조만간 이런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주는 무려 137억 년이 되었지만 암흑의 시대는 앞으로 훨씬 더 먼 미래가 되어야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요. 하지만 이것은 별 형성 감소로 인한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우주에 또 어떤 기발한 가능성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